마음 편한 개미님들 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미국 ESG ETF입니다. 아직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ETF를 소개한 영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ETF는 마음 편한 개미님께서 꼭 좀 분석해 주길 원하셨던 ETF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ESG가 앞으로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바로 솔 미국 S&P 500 ESG ETF인데요. ETF의 상세 현황뿐만 아니라 탑10과 섹터별 투자 비중, 그리고 현재까지의 주가 성과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광화문 금융로의 심층 분석이 필요한 ETF가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처럼 상세하게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ESG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왜 ESG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SG의 E는 환경, S는 사회, 그리고 G는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간단하게는 이 세 개의 큰 기준을 갖고 기업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재무적인 부분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요. 비재무적인 부분은 이런 재무제표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이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환경적인 경영 방향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ESG가 투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왜 중요해지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투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2018년 31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작년 2020년에는 35.3조 달러로 약 13.9%가 증가했고요. 특히 2020년 작년 이후로 글로벌 ESG 관련 펀드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지면서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환경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솔 미국 S&P 500 ESG ETF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초의 S&P 500 ESG 지수를 따르는 ETF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서 투자를 고려하실 만한 ETF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솔 미국 S&P 500 ESG ETF의 기본 현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 10개의 기업과 섹터별 투자 비중, 투자 스타일, 배당금 지급 이력, 그리고 과거 주가 성과를 S&P 500 ETF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품명을 보시면 솔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는 타이거가 붙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는 코덱스가 붙잖아요. 이것처럼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에는 솔이 붙습니다. 이게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원래 신한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는 스마트였는데 지난달 27일부로 솔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ETF는 9월 14일 오늘 우리나라 최초로 S&P 500 ESG 지수를 따르는 ETF예요. S&P 500 ESG 지수에서 종목을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지수 구성 방식이 원래 훨씬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바꾼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성 종목은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 중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우선 제외합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나 사회를 중요시하는 기준이니까 무기나 석탄, 담배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빠지게 되고요. 인권이나 노동, 환경 문제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도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산업별로 ESG 점수가 낮은 하위 25%의 기업들도 제외가 되고요. 한 줄로 요약하면 ESG 관점에서 문제가 있거나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종목을 구성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선정된 종목 수는 314개인데요. S&P 500 ETF의 종목 수는 500개 정도니까 ESG 기준으로 200개의 기업이 걸러진 거죠. 비중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중을 더 많이 실었어요. 500개에서 300개로 줄이고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니까 아무래도 S&P 500보다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총 보수는 0.15%인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ETF의 보수가 0.07% 정도이고, 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ETF는 0.49%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환해제 여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환 노출형 ETF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 다음 상위 10개의 종목과 섹터별 보유 비중, 투자 스타일, 배당금 지급 이력, 그리고 과거 성과의 순서로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이 현황들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S&P 500 ETF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도 S&P 500 ESG 지수를 따르는 S&P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솔 미국 S&P 500 ESG ETF와 같은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두 ETF는 똑같은 ETF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S&P2와 가장 대표적인 S&P 500 ETF인 SPY를 비교하면서 이런 현황들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SG ETF를 구성하는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은 S&P 500 ETF의 상위 10개의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ESG ETF에는 페이스북이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ESG ETF는 500개의 S&P 500 지수의 구성 종목에서 300개 정도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상위 10개의 기업 비중은 ESG ETF가 S&P 500보다 더 높았고요. 섹터별 투자 비중은 총 11개의 섹터 가운데 정보기술, 순환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이 5개의 섹터에 투자 비중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비중을 S&P 500과 비교해보면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좀 더 높은 차이점은 있지만 거의 투자 비중이 S&P 500 ETF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투자 비중도 S&P 500 ETF와 거의 유사했어요. 정보기술 섹터에 대형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 섹터의 투자 비중이 더 높은 만큼 ESG ETF가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좀 더 높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S&P 500 ETF보다 중형주 투자 비중이 낮았어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둘 다 소형주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또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면 S&P 500이 ESG ETF보다 가치주의 비중이 높고요. 성장주의 비중은 ESG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도 두 ETF 간에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S&P ETF는 2019년에 상장한 이후로 계속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은 1.07% 수준인데요. 솔 미국 S&P 500 ESG ETF는 같은 지수를 따르지만 운용에 따라서 배당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로의 성과를 비교해 볼 텐데요. 사실상 현재로선 두 지수의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ESG 펀드에 대한 투자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두 지수의 눈에 띄는 성과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2018년 이후로는 ESG ETF의 성과가 계속 조금씩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ESG ETF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첫 번째, ESG 기준으로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정적인 주가 성과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ESG ETF가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S&P 500 ETF와 확연하게 다른 컨셉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 존슨앤존슨 등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환노출형 S&P 500 ETF보다 보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